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가우스 조던수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연립1차 방정식 하나 갖고 봤는데 이걸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일단 형태를 좀 바꿔 써볼 텐데, 어떻게 바꿔 써볼 거냐면 요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죠 여러분. 요 녀석들을 그대로 나옵니다.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2, 4, 마2 4, 9, 마3 마2, 마3, 7. 그리고 이제 가로로 예쁘게 묶어주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행렬이라고 부를 녀석이에요. 여기 행렬입니다. 행렬 매트릭스.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게 이제 연립1차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제 나온 녀석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개수들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 있죠 여러분. 문자 x, y, z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는하고 요에다가 뭐 적으면 될까요? 요에다가는 안 적은 거 있죠. 여기 상수항 부분 280 얘네들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걸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인 거죠. 간단하게 이제 연립1차 방정식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쓰나 표현만 다른 거고 이제 같은 시스템을 나타내요. 근데 이것도 좀 귀찮아가지고 좀 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축약해서 쓸 수 있는데 더 컴팩트하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개수 행렬 부분은 그대로 적어줘요. 마2, 마3, 7.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열에다가 이제 뭘 첨가해서 적어주냐면 이제 문자는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요 280 있죠. 상수항 부분을 여기 제일 오른쪽 열에다가 첨가해서 그대로 적어줍니다. 280 이렇게 적으면은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아까 뭐 첨가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일부러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걸 그렇게 불러요. 첨가 행렬이라고. 여기 첨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확대 행렬 이렇게 불러요. 뭔가 뭐 기존의 요 행렬에다가 뭐 더 들어와서 뭔가 확대됐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연립1차 방정식을 풀어본다고 했는데 이제 가우스 조던수거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근데 그 가우스 조던수거법으로 풀기에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요 첨가 행렬꼴로 쓰는 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다 연립1차 방정식을 가우스 조던수거법을 풀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첨가 행렬로 놓고 시작하는 게 첨가 행렬꼴로 놓고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작이에요. 앞에 달리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또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가우스 조던수거법에서 이제 허용되는 몇 가지 연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사실 연립1차 방정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도 사실 되게 잘 푸셨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그때 여러분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치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썼던 연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에다가 적당히 2배, 3배, 4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여기다가 적당히 첫 번째 식에다가 뭐 2배를 해줘도 뭐 3배를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해를 구하는 데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0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가능하죠. 한 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 있다. 또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두 식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을 제일 밑에다 내리고 세 번째 식을 제일 위에다가 올려도 뭐 해를 구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두 식을 교환할 수 있다. 좀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그죠? 또 마지막 가능한 것도 세 번째. 내가 첫 번째로 한 식에다가
적당히 상수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수배한 결과를 다른 식에다가 더해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해를 구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적당히 2배 해주고 두 번째 식이나 세 번째 식 이런 거에 더해줄 수 있어요. 한 식을 상수배하여 다른 식에 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연립방정식 풀 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어요. 약간 이제 용어를 바꿀 건데 어떤 용어를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 요 첫 번째 식 봐봐요. 이제 요 시스템의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요 첨가 행렬, 요 첨가 행렬에서의 행은 몇 번째 행일까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본다면은 몇 번째 행이라고 답하실래요? 당연히 첫 번째 행이겠죠, 그죠? 첫 번째 행이죠. 왜냐면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행이 뭐냐면 가로가 행이에요, 여러분. 1행, 2행, 3행이고 이제 열이 세로입니다. 1열, 1열, 3열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요 2, 4, 마이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2, 4, 마이 2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행이에요. 첨가행렬에서요. 당연히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거는 두 번째 행이겠죠. 세 번째 식에 해당하는 거는 세 번째 행. 그러니까 식이라는 단어랑 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단지 그냥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연립배치 방정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바꾸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행렬로 씀으로써 이제 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용어 대신에 행이라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 대신에 행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죠, 그죠? 우리는 앞으로 행렬로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단어를 좀 바꿔보죠.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 있죠. 두 행을 교환할 수 있고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그 연립배치 방정식을 풀 때 이러한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 행 연산이라고 그래요. 기본 행 연산. 기본적으로 가능한 뭐 행 연산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elementary row operation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이걸 세 가지 행 연산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한번 연립배치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한 번만 딱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번만 딱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입니다. 근데 조금 공간이 필요하니까 좀 넓은 곳에다가 다시 한번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넓은 곳에다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엄청 쉽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 2가 있죠, 그죠? 요 2를 이용해 가지고 요 밑에 있는 4와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소거를 할 거예요. 소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0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를 이용해서 4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그럼 그거를 4에다가 더해주면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기본 행 연산들을 정의했는데 그럼 어떤 기본 행 연산을 쓰면 돼요? 그 3번 있죠, 그죠? 한 행에다가 적당히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를 없애려면은 제가 로우 2라고 쓸게요. 로우가 이제 행이니까 두 번째 행을 뜻합니다. 두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에 몇 배를 해줘서 더하면 될까? 이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은 마사가 되고 마사를 다 더해주면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당연하죠.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과정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층 연산들만 하실 줄 아시면 다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럼 요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우 3, 그러니까 세 번째 행에다가 그냥 이번에는 첫 번째 행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더하면 없어질 거예요. 기본 행연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결과를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두 번째 행은 당연히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2배를 더했으니까 0이 될 거예요.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도 당연히 얘는 또 첫 번째 행이니까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걔를 9에다가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그죠? 다 암산하실 수 있죠.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1이 되겠죠. 4를 더해주게 되니까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4를 더할 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행도 한번 소거 결과를 적어봅시다. 여기는 0으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제 상수배수 더했으니까 0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1이 되겠죠. 왜냐면 4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죠?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버벅거립니다. 네. 1을 더하니까 5죠. 사실 암산 다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암산을 못해요. 여기 12.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더 소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요 1이 있죠. 요 1을 이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1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행령선도 3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을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죠? 빼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결과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0이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뭐 어떤 상수를 곱하고 더해줘도 여기는 그대로 0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0이고,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4고,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8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면 사실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미관상 제가 요거 세모 표시된 숫자들을 다 1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세모 표시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세모로 친 거예요 물으신다면은 각 행에 이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들이에요. 바로 요 세모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각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들 숫자들. 예를 들어서 1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2죠. 두 번째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여긴 0이니까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여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행에는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뭐냐면 4죠. 네, 제가 세모 표시 친 그 숫자들의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들을 제가 1로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적당히 이제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데, 또 나눠주면 되는데, 첫 번째 행에다가 뭐 할까요? 첫 번째 행에다가는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행에다가는 4분의 1을 곱하면 돼요. 뭐 두 번째 행은 뭐 1이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죠. 요거 가능해요. 우리가 그 기본 행영상 1번이었나요? 그죠? 1번에서 0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1, 여기는 2, 마 1, 1이에요. 얘만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1 기본 행연선의 행 전체에다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1행이죠, 그죠? 1행에다가 전체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0, 0, 2, 여기가 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여기 1이죠, 1. 얘도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4로 나눴죠, 여러분. 2로 나눈 게 아니고. 저 계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맞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깔끔하게 처음으로 각 행의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을 다 1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쁘지 않습니까? 생겨먹은 게.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원래 형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행렬이 뜻하는 연립의 자반동식, 그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그럼 세 번째 행부터 적어봅시다. 세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이 뭐예요, 여러분?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1 곱하기 z는 2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 곱하기 z는 4라는 식이고, 첫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z는 1이죠, 그죠? 그러면 해가 다 구했네요. 뭐 0 곱해져 있는 거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치우면은 z가 얼마입니까? z가 2예요.
그러니까 요 Z2를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다 대입을 이렇게 해줘요.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 역대입, 뭐 후진대입 이렇게 부릅니다. 뭐 밑에서부터 하나씩 그 문자 해를 구해서 위에다가 이거 거꾸로 대입해주는 식으로 해가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역대입 이런 말로 있는데 뭐 거창하게 이름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2를 대입하면은 y 더하기 2가 4니까 y도 2네요, 그죠? 그럼 y 2여기다 대입하고 z2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또 대입해서 구하면은 x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가 2니까 4고, 그러니까 2니까 마이니까 2니까 또 넘기면은 x는 마 1이죠, 그죠?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 행렬의 요 꼴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요 마지막 결과물이. 요거의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제가 선을 한번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0, 0, 0이죠. 좌측 하단지 다 0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소거해주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 지우고 또 얘를 이용해서 얘 지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좌측 하단 부분의 성분들이 다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하고 이제 유의미한 숫자들만 이렇게 좀 칸막이로 구분지어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요게 무슨 꼴이냐면 이렇게 봐도 사다리 꼴이잖아요, 그죠? 사다리 꼴. 그래서 요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사다리 꼴 행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행사다리 꼴 행렬이에요. 로우 에셜론 폼인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REF라고 부릅니다. 그냥 따가지고 REF. 그러니까 행사다리 꼴 행렬이라고 부르는 바로 요 꼴을 좀 우리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요 특징을 한번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 세모 친 거 있죠, 여러분. 요 세모 친 거를 제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도 세모 쳐져 있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뭘 세모 친 거예요? 각 행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이라고 했죠. 걔네들을 지금 세모 친 거예요. 근데 행사례꼴 행렬을 보니까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요 세모 친 요 성분들이 다 숫자가 뭡니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되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은 뭐다? 1이다. 이게 또 행사다리꼴의 행렬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말이 좀 기니까 간단하게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선행 성분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선행 성분은 선행성, 영어로 하면 리딩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리딩 컴포넌트는 모두 1이에요. 선행 성분은 1이다. 요게 행사다리꼴 행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선행 성분의 그 위치가 좀 특이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선행 성분이 간단하게 선행 성분이 1이면 이제 선행 1이라고 그냥 불러요. 리딩 1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저도 선행 1이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행의 선행 1이 여기인데 그럼 두 번째 행의 선행 1의 위치가 첫 번째 행의 선행 1보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오른쪽으로 위치해 있죠, 그죠? 세 번째 행의 선행 1은 또 그 위에 있는 것들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약간 화살표로 나타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위치해요, 선행일의 위치가. 그죠, 여러분? 이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선행 1 밑으로 숫자들, 성분들이 다 뭡니까? 다 0이죠, 그죠? 선행 1 밑으로 성분들이 어때요? 0이죠, 그죠?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에요.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행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행렬로서 얘기를 하면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행번호가 커진다는 뜻이죠.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행이 가로라고 했어요. 1행, 2행, 3행이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행번호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행번호가 커질수록 선행일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선행 1 밑으로는 다 성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선행 1 밑으로는 성분들이 다 0이에요. 선행 1 밑의 성분들은 모두 0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뭐 대충 이해되겠죠, 그죠? 뭐 제가 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데 대충 뭐 알아들을 정도로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행사일골 행렬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푼 예제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소거를 하다 보면은 문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는 어떤 모든 숫자가 0인 0행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0,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0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0행은 행사일골 행렬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가장 밑에 하단부에 위치해요. 0행은 제1 아래의 위치. 이것도 하나 추가해 줍시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만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행사일골 행렬의 특징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이제 행렬을 우리가 앞으로 행사일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성질들을 만족하는 행사일골은 뭔지 알겠죠? 그럼 가우스 소거법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가우스 소거법이 바로 뭐냐면 요 행사일골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우스 소거법이. 기본 행렬상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행렬을 이렇게 행사일골 행렬로 만드는 걸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같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연립일정 의식의 해를. 자, 근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뭐냐면, 사실 소거를 여기서보다 더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뭔가 퍼펙트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완벽하게 소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해를 구하는 데에는 가우스 소거법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소거를 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만 해도 구할 수 있는데 요 방법은 왜 쓰냐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해가지고 중요합니다. 소거를 더 해볼게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의 소거를 잘 보면은 아까 요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 1 밑으로는 다 뭐예요, 여러분? 숫자가 0이죠, 그죠? 근데 선행 위로는 어때요, 여러분? 위로는 어때요? 소거가 0으로 안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뭐 눈에 거슬렸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한번 소거해 보자 이거예요. 선행 1 위까지 한번 소거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더 소거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칸이 필요하니까 다시 좀 넓은 공간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소거를 한번 더 진행해 볼 건데, 이게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일골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뭐였어요?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들이 모두 1이었는데 그게 선행 성분이고 1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선행 1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 밑으로는 다 소거가 됐어요. 잘 보시면 이 밑으로 다 0이잖아요. 선행 성분 밑으로는. 근데 이제 위로도 이렇게 0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똑같아요. 또 기본 행렬상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1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1과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없앨 건데, 그러면 역시 또 그 기본 행렬상 그 3번 이용하면 되죠. 적당히 상수배에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로우 2 두 번째 행이다.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1을 없애려면은 요 1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행을 더해줄 건데, 몇 배에서 더하면 되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한 배를 해서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를 없애려면 얘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첫 번째 행에다가 세 번째 행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결과를 한번 적어볼게요. 뭐 세 번째 행은 건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뭐 여기가 0이니까 뭐 0에다 몇 배를 해서 이렇게 더해도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영향을 받지 않죠. 얘네들은 그대로 더해주고, 여기 얘를 초과했으니까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배를 한 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행을 그냥 더했네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도 0, 0이니까 얘네들은 바뀐 게 없고 1을 여기다가 더하는 거니까 0이고 2를 더하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여기에 있는 선행 1 위로도 다 0으로 소거가 된 거죠, 그죠? 좀 깔끔해졌죠, 더. 그러면 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죠? 소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몇 배에서 더하면 되겠어요? 2를 없애려면은 1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것도 결과를 한번 적어볼게요. 세 번째 행은 그대로, 두 번째 행도 그대로. 0이죠, 0이. 그러면 여기 0이니까 그냥 얘는 그냥 1이에요, 여러분. 얘도 0이니까 얘도 그냥 0이고 변한 게 없죠. 0 때문에 여기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1을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줘야겠죠. 이거 기본 행정산의 행 전체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걔를 갖다가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깔끔해졌죠, 그죠? 얘네들 제외하고 다 뭐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칸막이 쳐서 구분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 이게 좀 나는 좀 거슬린다. 이거 하면 이렇게 칸막이 쳐셔도 돼요. 이거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칸막이 왼쪽에 있는 요 숫자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 얘기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칸막이를 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요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에서 온 개수 행렬이죠, 그죠? 여기서 온 거죠,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280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변의 상수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쳐주기도 해요. 네, 뭐 치셔도 되고 뭐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소거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더 깔끔하게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뭐예요? 적어봅시다. Z는 2. 두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Y는 2. 첫 번째는 X는 마일. 요거잖아요, 그죠? 해 어때요? 요거 구한 거 아까 위에서 가수 수거법으로 구한 거 있었죠. 2 마일 2. Y도 2였죠,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같아야죠. 뭐 다를 수가 없죠. 요까지 한 게 이제 가우스 조던소거법이에요, 여러분. 가우스 조던소거법. 그럼 가우스 조던소거법은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행사다리꼴로 만드는 걸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우스 조던소거법도 요 마지막 결과물인 요거 있죠. 요 행렬의 특징을 잘 분석해가지고 요것도 이름을 지은 다음에 네, 요 녀석으로 만드는 걸 가우스 조던소거법이라고 하면은 뭐 괜찮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마지막 결과물인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아까 제가 가우스 소거법에서 행사례꼴을 아까도 그때도 마지막 결과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최종 결과물입니다. 요것보다 더 뭐 간단히 소거할 수 없어요. 요거의 특징을 한번 좀 적어봅시다. 요것도 행사례꼴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 이것도 행사례꼴이잖아요, 그죠? 요 이렇게 그어보면은 행사례꼴인데 이제 뭐만 더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뭘 어떻게 하자 했어요. 아까 선행선분을 이용해가지고 밑뿐만 아니고 위까지 소거를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 0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가우스 소거법은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이름을 지어야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약 행사례꼴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거 기약이라는 부분을 리두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reduced row echelon form인데, 그러니까 REF라고 했잖아요. 한 사례 꼴을 REF인데 여기 R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그냥 REF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그냥 표기를 할 때. 가우스 조정 소급법은 뭐냐면 이제 아니 기하 행사 사다리 꼴은 뭐냐면 기하 행사 사다리 꼴도 행사다리 꼴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사다리 꼴에다가 어떠한 조건이 더 추가된 거냐면 그 선행선분 밑분만 아니고 위까지 0이다. 그게 더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행힐 위까지 모두 0. 뭐 깔끔하게 적은 건 아닌데 대충 이해만 될 정도 적으면 이렇게 돼요. 선행일의 위까지도 모두 0으로 만들면은 행사다리꼴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기하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조정 소급법은 뭐냐면 바로 이 기하 행사다리꼴로 만드는 거를 가우스 조정 소급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해요. 다음에 연립일정의식을 가우스 조정 소급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시작은 첨가인형꼴로 놓고 시작한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이제 0 곱하기 x1이 있는 거니까 0, 1, 1, 3, 10, 1, 3, 마이 여기 0 곱하기 x4가 있는 거죠. 2, 6, 마이 4,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뭐 구분해줘도 좋고. 자, 근데 속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0이에요. 0이면 속어가 안 되죠. 0 곱하기 0. 뭘 해도 항상 0이니까 이렇게 속어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 행연사 중에 두 번째 있었죠. 안 썼던 거. 두 행을 교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 2니까 뭐 0이 아닌 아무 행이랑 해주면 되는데 뭐 1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저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3 마이 03 0 1 1 30 26 마이 4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거를 하면 돼요. 이제 1을 이용해서 여기 0 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2를 소거하려면은 세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준 걸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 3 마이 0 3 0 1 1 30 0 여기 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배가 4니까 2 4 마이너스 6이니까 1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행사다리꼴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행사다리꼴의 형태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선행 성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선행 성분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을 이렇게 세모 표시 해보면은 선행 성분 밑으로는 다 어때요? 0이죠.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선행 성분들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행보나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행 성분이 1인지 확인을 해봐요. 세 번째 열의 선행 성분이 1이 아니니까 만들어 줍시다. 세 번째 행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1, 2, 6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잘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가우스 소거법 끝났으니까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연습 삼아서 가우스 조정 소거법까지 한번 해보죠, 여러분. 여기가 선행 1인데 얘네 위까지 다 소거를 해줄 거예요. 먼저 얘네들 소거를 해주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행을 그러니까 요 1을 이용해서 요 2를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한 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죠. 빼준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리고 첫 번째 행에다가는 두 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행에 두 배를 해서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과를 한번 적어보죠. 0, 1, 0 마이너스 한 배에서 더했으니까 1,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1, 3 여기에다가 이제 두 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0, 두 배를 했으니까 4, 두 배를 했으니까 10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요 3을 소거를 해줘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에 3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 0, 1, 2, 6
0, 1, 0, 1, 4 1, 0, 0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1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3이겠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약행 사다리꼴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선행성 다 1이고 밑에도 위에도 다 0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원래 우리가 기존에 써서 왔던 방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세 번째 행에 뜻하는 식은 여러분 x3 더하기 2x4는 6이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뜻하는 식은 x2 더하기 x4는 4고 첫 번째 행에 뜻하는 식은 x1 더하기 x4는 3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x1, x2, x3를 x4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x4를 t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x3는 어떻게 됩니까? 이항시키면 6-2t x2는 이항시키면 4-t x1은 이항시키면 3-t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1, x2, x3는 x4 그러니까 t에 의존하는 그런 꼴로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제약이 없어. 문제에서 뭐 x4를 제한한 게 아니니까 요 t를 제한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값이나 가능해요. t가 얘가 아무 값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x1, x2, x3도 t에 의존하니까 당연히 아무 값이나 가능하겠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는 뜻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요 t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 이런 뜻을 해가지고 그와 대조적으로 x1, x2, x3 있죠. 얘네들 물론 얘네들도 이제 그 t가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다양한 값을 갖지만은 어쨌든 요 프리 베리어블과는 구분짓기 위해서 얘네들은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프리 베리어블과 베이직 베리어블을 이제 그 선택 또는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요 기약 행사의 꼴 잡아봐요. 여기 기약 행사의 꼴 있죠, 그죠? REF. 자, 보면은 문자가 4개예요, 여러분. 열은 지금 여기서 보면 5개인데 이거 첨가행열이 5개지 실제로 그 문자에 대응하는 열들은 4개예요. 문자의 개수랑 열의 개수로 할 거예요. 개수 행열의 열의 개수는 같아요. 이게 1열, 여기 2열, 여기 3열, 여기 4열인데 이제 5열은 이제 어떤 문자도 대응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상수항에서 온 거죠, 그죠?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이건 상수항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요거죠.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에서 문자가 이제 4개 있는데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일단 요 개수 행렬 부분이 그래서 칸막이로 구분한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요 13, 18은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들이 아니고 상수항에서 온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4개예요. x1, x2, x3, x4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열들도 4개 이렇게 있는 거고 마지막은 어떠한 문자도 대응되지 않는다. 첨가행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열의 개수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상수항에 대응하는 열 제외하고 요거 열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랑 같은데 이제 여기서 선행 1을 잘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열은 선행 1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두 번째 열도 선행 1이 있고 세 번째 열도 선행 1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열은 선행 1이 없죠, 그죠? 여기가 없어요, 선행 1이. 얘는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대응하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인 x1, x2, x3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바로 베이직 베리어블이에요. 베이직 베리어블. 그리고 선행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열 있죠. 네 번째 열. 이 네 번째 열에 대응하는 게 바로 문자가
얘가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예제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제. 첫 번째 예제 잘 보면은 여기랑 1열, 2열, 3열 있죠, 그죠?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열은 그 상수항에서 온 거라 했어요. 아무 문자도 대응되지 않아요. 여기도 선행일 있고, 두 번째 열도 선행일 있고, 세 번째 열도 선행일 있죠. 모든 열이 선행일을 포함하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1, 2, 3열에 대응되는 x, y, z 세 개의 문자가 다 무슨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베이직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프리 베리어블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얘는 유일해죠. 해가 유일해요. 두 번째 예제는 어때요? 해가 무수히 많죠, 그죠? 이게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죠, 그죠? 요거죠, 요거. 이 녀석.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프리 베리어블이 있으면, 그러니까 해가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립배치 방정식은 세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죠, 여러분. 연립배치 방정식 당연히 해가 있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 두 개로 나뉘어요. 연립배치 방정식은, 그죠? 당연하죠. 해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해가 있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유일한 경우, 해가 유일한 경우, 우리가 첫 번째 예제 본 것처럼 해가 유일한 경우, 두 번째 예제 본 것처럼 무수히 많은 경우. 이게 총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왜 이 세 가지밖에 없는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해를 갖는 시스템의 경우, 이걸 이제 컨시스턴트 시스템이라 그래요. 뭐 해가 없으면 인컨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해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프리 베리어블이 있으면 무수히 많은 해고, 프리 베리어블 없으면은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상수항 부분이 있죠, 여러분. 상수항 부분들이 모두 0인 경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x1, ax, 뭐 a2y, a3x, a4i는 0는 0. 이제 이쪽 상수항 부분 있죠, 여러분. 이런 연립배치방정식 있다가 여기가 다 0이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경우 무조건 해를 갖는데, 어떤 해를 갖냐면 x, y가 모두 다 0이면은, 여러분, 여기가 다 0이면은, 이 문자들이 다 0이면은 당연히 00 갖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져요. 이런 걸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뭐 사소한 해를 갖는 거지, 이런 되게 시시한 이런 해를 갖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항상 해를 갖기 때문에, 모든 문자가 0이라는 그런 해를 항상 갖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만약에 프리 베리어블을 갖는다면은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네,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것만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요건 뭐냐면 다 첨가행렬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보고 이 시스템이 뭐 해를 갖는지 해를 갖지 않는지, 너는 뭐 해를 갖는다면 유일해인지 뭐 무수히 많은 해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좀 또 뭐 행사다리 꼴인지 기하 행사다리 꼴인지, 또는 뭐 문자가 몇 개 있고 각 문자, 그러니까 각 변수가 프리인지 베이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한번 A부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거 스타 표시 돼 있는 거는 제가 그냥 구분하기 좋으라고 선행일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 다 선행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A가 행사일 꼴인지 기하 행사일 꼴인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선행일 밑으로 0이네요. 그럼 위로도 0이네요. 그럼 얘는 뭐
기하 행사될 꼴이네요. 그죠? 뭐 선행일의 위치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에 있고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해를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여기 영행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선 예제에서는 영행을 볼 수 없었는데 영행이 제일 아래에 위치한다고 했죠. 행사될 꼴 조건에서. 영행이 제일 밑에 있는데 그럼 이 영행이 뜻하는 게 어떤 식이에요, 여러분? 여기 뜻하는 식이 제가 문자는 x, y로 두 개, 문자가 두 개인 걸 알 수 있죠. 이게 청각열이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은 어떠한 문자도 대응되지 않고 상수항이에요. 그죠? 문자에 대응하는 열은 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열이 두 개니까 문자도 두 개가 있겠죠. x, y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 세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요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해를 가져야 안 가죠. 해가 갖는 시스템이죠. 그죠? 왜냐하면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x에 y가 뭐가 되든 0, 0이니까 항상 만족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컨시스턴트예요. 해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해를 갖는 시스템이 여러분 잘 봐봐요. 요거 이제 베이직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 이제 여기서 한번 그걸 이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있는데 얘 선행일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열도 선행일을 포함하고 두 번째 열도 선행일을 포함하죠. 근데 해를 갖는 시스템이 프리 베리어블을 갖지 않으면은 유일해라고 했고 프리 베리어블이 있으면 무수히 많은 해라고 했는데 얘는 프리 베리어블이 없으니까 유일해죠. 유일해. 잘 보면 얘가 무슨 시스템이냐면 여기가 상수항 부분에서 0이니까 얘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에요. 그죠? 특히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를 반드시 갖죠. 그죠?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으니까 얘가 유일해를 갖는다는 뜻은 그 해가 뭐라는 거예요? 네,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B를 볼까요? 여러분 B. B도 이렇게 선행일 밑으로 0, 선행일 밑으로 0, 위로도 0이네요. 그럼 얘도 기하 행사될 꼴이에요. 그죠? 꼭 선행일에 바로 한 칸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래 내려갈수록 오른쪽에만 위치하면 돼요. 얘도 어쨌든 그 기하 행사될 꼴인데 여기도 영행이 있네요. 영행은 또 이거 영행이 뜻하는 건 무슨 식인지 봅시다. 이것도 여기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무 변수랑 문자랑도 대응되지 않는 열이고 그러면은 문자와 대응되는 열은 요 4개라는 건데 열이 4개라는 거니까 문자도 4개예요. x1, x2, x3, x4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3열이 타는 식은 뭐 이런 거죠. 그죠? 사실 이것도 뭐예요? 컨시스턴트죠. 그죠? 해를 갖는 시스템이요. 0은 0, x, y, z, x1, x2, x3, x4 뭐가 됐든 좌변도 0, 우변도 0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A랑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해를 갖습니다. 근데 해를 갖으면 이제 무수히 많은 행지 그 유일한 행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그 베이직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한번 보면 돼요. 사실 뭐 문자의 개수가 지금 시의 개수보다 많으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것 같죠. 그죠? 여기 얘는 뭐예요? 선행일이 있네요. 얘는 있어요. 두 번째 열은 선행일이 없네요. 세 번째 열은 선행일이 여기 있대요. 오케이. 네 번째 열은 선행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 대응하는 x1과 x3는 얘는 베이직이에요. 그죠? 베이직 베리어블이고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 선행일을 포함하지 않는 열에 해당하는 x2와 x4는 프리 베리어블이죠. 이제 해를 갖는 시스템이 프리 베리어블을 가지니까 얘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직접 해도 한번 구해보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를 한번 직접 구해보면은 요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식이 뭐예요? 얘는 x3 더하기 x4는 1이라는 식이죠. 두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첫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x1 더하기 2x2 더하기 3x4는 6이라는 식이죠. 그죠?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식은 요건데 요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식이니까 뭐 네, 버려도 되고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예제 문제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예제 문제 푼 것처럼 우리가 베이직 베리어블을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얘가 풀이죠. 그러니까 풀이니까 x3는 뭐예요, 여러분? 1-x4 x1은 뭐예요? 6-2x2 3x4죠. 그죠?
뭐 x2를 뭐 t x4를 뭐 s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t-3s 1-s. 근데 s와 t는 뭐예요, 여러분? 프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무 값이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죠. 이렇게 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c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c. 얘도 선행일 밑으로 0, 위로도 0이니까 얘도 기하학 행사될 꼴이네요. 근데 얘는 마지막 행을 잘 봐봐요, 여러분. 마지막 행이 뜻하는 식은 얘도 문자가 3개예요. 그죠? x, y, z 3개죠. 그 문자에 대응하는 식이 열이 이게 3개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은 문자를 x, y, z라고 할게요. 요거죠, 그죠? 세 번째 행이 뜻하는 식이 요건데, 근데 여기가 이번에는 앞에는 다 여기가 0이었는데, 그죠? 여기 0이었죠. 상수항 부분이. 근데 얘는 상수항 부분이 0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해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그죠? 좌변은 뭔 짓을 해도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니까 이걸 만족하는 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를 갖지 않습니다. 해를 안 갖는 경우는 이러한 꼴이 있네요. 이러한 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첨가행렬의 행을 분석했을 때 이런 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0, 0, 땡땡땡땡땡 0 하고 상수항 부분이 이제 어떠한 상수가 있을 건데 요런 행이 있을 때 요 행이 뜻하는 식은 당연히 뭐겠어요? 뭐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뭐 0 곱하기 xn은 b를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행이 의미하는 식은 그러면 요 b가 0이면은 해를 갖죠, 그죠? 왜냐면 좌변도 0, 우변은 0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는 이제 해를 갖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성립을 안 하니까. 성립하는 x1에서 xn까지의 변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b가 0이면은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한 식이 아니에요. 뭐 아까처럼 우리가 요런 것처럼 b에서의 요 예제처럼 그냥 무시하고 뭐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d를 볼까요? d를 보면은 여기도 선행일 밑으로 0. 근데 위로는 0이 아니죠, 그죠? 선행일 위로는 0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행사다리일 꼴이에요. 가우스 소거까지 한 거죠. 가우스 조던 소거까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를 갖는 시스템인데 해를 갖는 시스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유일한 해를 갖는지를 알려면은 역시 베이직 베리어블, 프리 베리어블 조사하면 돼요. 요 열 1열, 2열, 3열 모두 다 뭘 갖고 있어요? 근데 선행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 x, y, z 다 무슨 베리어블이에요? 네, 베이직 베리어블이 되고 프리 베리어블을 갖지 않으니까 네,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 우리가 첫 번째 예제랑 같은 그런 꼴이잖아요. z는 3. z3 대입하면은 뭐 y는 마이너스 3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고 또 역대 해보면은 뭐 x도 구할 수 있겠죠. 유일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기하학 행사다리 꼴보다 행사다리 꼴 이런 거 이제 구분할 수 있고 또 뭐 베이직 베리어블, 프리 베리어블이 뭔지 알 수 있고 뭐 그걸 이용해서 해를 무수히 많이 갖는지 뭐 해를 갖지 않는지 뭐 유일해를 갖는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립의 장난식을 푸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도 이렇게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구글에다가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계산기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은 사이트 들어가지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그 연립의 장난식 개수 입력하고 계산하면은 밑에 가우스 소거법 어떻게 했는지 쭉 떠요. 이렇게 뭐 몇 행을 교환하고 뭐 몇 배를 해주고 더 했는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기본 행연상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연립 장난식을 푸는 거긴 한데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또 행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연립일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게 행렬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 가서 중요하게 배우는데 이제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행렬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계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특히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역행렬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누구든지 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우스 조정수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외에도 되게 가우스 조정수법이라는 거는 수영대에서 전반에 걸쳐서 좀 어느 곳에서도 쓰이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우스 조정수법을 대부분 책 앞에서 이렇게 거의 모든 수능도 대수학 책 앞에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는 아마 행렬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행렬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 해요.